안녕하세요, PS입니다. 체스류, 오토배틀러 이런 류의 게임에선 실력을 가르는 요소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레벨업 타이밍이죠. 언제 레벨업을 해서 다음 상점을 볼 것이냐, 이 판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교과서적인 답변으로는 상대를 아슬아슬하게 이길 정도의 파워를 갖춘 상태에서 레벨업을 눌러라 라고 답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판단이 가능했다면 모두가 점수를 올렸겠죠. 특히나 전장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여러 상황, 변수에 대한 대처보다 파워풀한 공식 몇 가지를 가르쳐 드리는 게 실력 상승 측면에서 효율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전장 좀 한다 생각하시는 분들 뒤로 가기 누르지 말아주세요. 왜 소위 국룰 레벨업이 강력한지 소개를 더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딱 8분만 투자해주세요. 80시간은 아껴드리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은 기억해주세요. 4원, 7원, 9원 2턴 4원이 모였을 때 레벨업 1번, 3턴에 하수인 팔고 2장 사거나 코인을 사용해 하수인 2장을 더 채우고, 4턴에 밸류 높은 하수인들로 2장을 더 삽니다. 그리고 5턴에 7원, 여기서 레벨업을 한번 하고 1장을 삽니다. 그 다음 턴에 리롤 좀 하면서 원하는 기물들 사주시고 9원이 모였을 때 레벨업 후 1장을 더 삽니다. 이러면 딱 코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죠. 초보자분들은 이 흐름 꼭 외워두시고 이대로만 플레이를 계속 해나가며 경험을 쌓아주세요. 이 공식을 국룰 레벨업이라 부릅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레벨을 올리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패스트업이라는 건 보통 5만화 타이밍에 2렙 기물 2개를 구매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기물을 판매한 후 바로 3렙을 찍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여기서 극단적으로 만약 토큰 시작을 했다면 6만화 타이밍에 남은 토큰마저 팔고 바로 4렙을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상의 상황을 가정한다면 그럴듯해 보이고 뽕맛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전략입니다. 강력한 3렙 기물, 청동감시자, 파지직거리는 회오리 등은 상대의 2레벨 기물과도 1대2 교환이 가능하니 말이죠. 하지만 전장이라는 게임은 선술집 레벨을 올린다고 해서 해당 선술집 단계의 하수인이 등장할 확률이 그렇게 높지만은 않습니다. 실제로 3렙 선술집을 찍는다면 3단계 하수인보다 오히려 1, 2단계 하수인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는 아주 단순화하여 계산을 해봐도 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는데요. 3렙 상점은 총 4개의 기물이 등장합니다. 각 레벨별 하수인의 수와 다른 유저들이 기물을 뽑아간 수를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고 그냥 1대1대1 비율로 레벨별 기물들이 남아있다 가정을 한다면 3렙 기물이 1.3개 정도만 실제 상점에 뜨겠죠. 문제는 3렙 기물의 종류도 매우 다양한데 아무것도 필드 위에 없는 상태에서 버프형 3렙 기물이 뜬다면, 혹은 당장의 덱 파워를 올릴 수 없는 하수인이 뜬다면 그 시점에서 게임은 터졌다 봐도 무방합니다. 못 버티거든요. 예시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3렙 상점 예시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중 필드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왔으면 한다 싶은 기물은 청동감시자, 파지직거리는 회오리, 마상시합 유명인 반사로봇, 벌목기가 있습니다. 전체 3렙 하수인 개수가 위에 예시대로라면 22개이니 23%의 확률이죠. 1.3개가 뜬다 기대를 해도 29.5%입니다. 평소 우리가 아이템 강화 성공 확률이 30%이고 아이템 파괴 확률이 7%라면 여러분은 쉽게 강화 버튼을 누르실 수 있으신가요? 전장엔 캐시 아이템을 써서 복구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패스트 랩업은 강화 성공 확률은 30%이지만 게임 파괴 확률은 60%를 훌쩍 넘기는 방법이라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5만화의 레벨업을 하면 6만화, 7만화 턴에 이상적인 3레벨 하수인을 챙길 확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패스트업을 할 경우 대부분 6, 7만화 싸움에서는 개체수의 차이로 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신 8만화부터는 국룰 레벨업을 한 상대를 이기기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체수가 비슷하게 맞춰지고 국룰 레벨업을 한 상대보다 필드의 평균 밸류가 높아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 우위는 다시 10만화 턴에 비슷해지거나 오히려 역전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일어납니다. 최근 전장 메타는 9, 10만화 타이밍에 페어를 챙기면서 조합의 컨셉을 잡고 5렙 상점 발견을 통해 그 컨셉에 마침표를 찍는 것이 중요한 메타입니다. 게다가 최근 패치로 인해 6렙 상점 발견을 더 빠르게 하는 경우도 많이 일어나죠. 하지만 패스트 랩업을 할 경우 국룰 레벨업에 비해 페어를 챙기기가 어렵고 3렙 이상의 기물들을 주로 챙기다 보면 더더욱 이후 페어를 챙기기가 어려워집니다. 기물수 자체가 적기 때문입니다. 결국 조합의 컨셉을 잡기가 매우 어려워질 때가 많습니다. 딱 하나 예외가 있다면 바로 기계덱입니다. 기계덱은 핵심 코어들이 3, 4렙 상점들에 있고 특히나 가장 핵심 기물인 반사 로봇 자체가 3렙 기물입니다. 게다가 강철 사부도 3렙으로 내려왔죠. 그런데 앞에서 설명드렸듯 그 많은 기물들 중에서 반사 로봇이 등장할 확률 자체가 매우 낮습니다.
잠시 다른 게임 이야기를 좀 들고 올까요? TFT를 하다 보면 의도적으로 연패를 하여 코인을 벌고 후반을 도모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전장에서도 비슷한 접근으로 초반에 좀 맞더라도 빠르게 레벨업을 해서 누구보다 빠르게 좋은 강력한 기물들을 빨리 손에 넣고 덱 파워를 빨리 끌어올리려는 전략을 펼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다른 게임에 비해 연패 전략이 잘 안 먹히는 이유를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상적인 상황을 두고 설명을 이어나가 보죠. 3레벨 기물의 핵심인 영혼 고개사, 반사 로봇, 바다의 노략군이 잘 나왔다 가정을 해봅시다. 이들을 중심으로 조합의 컨셉에 맞게 뒤쪽에 상점이 잘 나온다면 8마나, 9마나 이후부터는 꽤 크게 상대를 이길 수 있게 됩니다. 6마나에 4렙을 찍는 극단적인 운영을 하는 경우나 오무, 바로브, 리치와 같은 돈을 추가로 얻어 운영이 가능한 영웅들의 경우 빠르게 4, 5레벨을 찍는 운영 역시 5레벨 기물이 잘 붙는다면 2, 3턴만 손해를 보고 이후 매우 크게 이길 수 있는 소위 트럭을 직접 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들, 초반에 모든 딜을 맞고 중반부터 상대를 크게 이기는 운영은 자신의 순위 유지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상대를 강력하게 때리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약하게 때리는 것보다 좋지만 결국 전장이란 게임은 내가 생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인트로에서 잠깐 교과서적이라 이야기를 드렸지만 핵심인 내용인데요. 상대를 아슬아슬하게 이길 정도의 파워를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바꿔 말하면 지더라도 최대한 안 아플 정도로 맞는 게 중요합니다. 남들이 조합 파워를 강하게 갈 때는 자신도 강하게, 쉬어갈 때는 같이 쉬어가면서 템포를 같이 맞추는 게 생존에 유리하죠. 상위 MMR로 올라갈수록 맞상대의 레벨을 체크하는 이유 역시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다른 오토 배틀러 게임의 경우 트럭이 완성되면 질 일이 거의 없을 경우가 많은데 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의 메아리의 변수, 선공을 누가 하는가, 교환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는가, 독성은 어디를 치는가, 너무 변수가 많습니다. 정말 압도적인 트럭이 아니라면 상대보다 확실히 세더라도 7대3, 8대2 정도의 우위를 가져가는 경우가 보통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초반에 체력 관리가 안 되어 있으니 한 대 지면 안 되는데 그 확률을 뒤집고 맞는다? 바로 8등입니다. 두 번째로는 트럭의 변수가 있습니다. 전장에서는 남들보다 강한 OP 영웅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지금이 특히나 심하죠. 또한 몇몇 OP 영웅의 경우 잘 풀렸을 때 포텐셜이 엄청납니다. 이를 대부분 유저들은 또 알고 있으니 OP 영웅들은 매판 최소 한두 명은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잘 풀린 영웅을 만나면 거의 무조건 지게 된다. 체력을 최대한 보존해두고 한 번에 안 죽는 게 중요하다. 이 점을 체크해 주셨으면 하네요. 내가 잘 풀리더라도 그 친구에게는 지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죠. 즉, 밸류가 낮은 영웅으로는 더더욱 연패 전략을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은 트럭이 꼭 한두 명씩 존재하는 메타인지라 위험 부담이 더 큰 편이죠. 전장에서 최소 순방을 노리기 좋았던 조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용 플러스 기계 조합인데요. 강력한 3마나 기물을 중심으로 4렙 리롤을 통해 충분히 10마나 컵까지 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패스트 랩업을 노린다면 우선 첫 번째 기계 쪽이 무조건 살아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용족도 살아있다면 베스트입니다. 꼭 이걸 먼저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는 자신의 1레벨 시작 기물이 안 좋고 5마나 상점이 망한 경우입니다. 차라리 토큰 스타트를 했는데 상점이 안 좋다면 그냥 토큰 2개를 판다는 생각으로 리롤을 한번 더 해보는 것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1렙 기물 중에는 바위 웅덩이 사냥꾼, 야비한 소악마, 초소형 기계, 용혈족 부관, 초소형 미라 정도까지가 5마나 커브일 때 사도 괜찮습니다. 기본적인 스탯이 괜찮은 위 기물들은 5마나에 리롤을 2번 쳐서 기존 기물 플러스 2렙 하수인으로도 어느 정도 싸움이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기물들 그리고 2렙 기물들이 안 나왔다면 그땐 울며 겨자 먹기로 랩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망한 상점을 가지고 국룰 레벨업 테크를 타며 하수인을 구매해봤자 이후 싸움에서 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상대보다 확실히 안 좋은 기물 한 개를 가지고 싸움을 하기 때문에 5마나 뿐이 아닌 7마나, 8마나까지 스노우볼은 계속 부를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내 영웅이 아라키르, 리치왕, 켈타스와 같이 초반 싸움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면 어느 정도 상점이 안 좋더라도 국룰 레벨업 테크를 타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즉 패스트 랩업을 해야 하는 상황은 정말 영웅도 상점도 운이 안 따라주는 절망적인 상황일 때 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영상의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패스트 랩업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국룰 레벨업의 든든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딱 한 판 잘 풀린 판을 보고 뽕맛이 차올라 패스트 랩업을 시도한다면 8등을 기록하기 매우 쉽습니다. 다음에는 국룰 레벨업을 따르지 않는 특이 만화 커브를 지닌 영웅들에 대해 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점수 상승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죠. 감사합니다.